설하, 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요, 운칠기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성과가 있으려면은 운이 70%, 그리고 재주, 기, 즉 노력이 3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그게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운 좋은 거에 반도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더라면 고사성어가 되지 않고 벌써 사라진 단어가 됐겠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칠기삼이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거고, 또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미래에도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이 운칠기삼이라는 단어는 딱 들었을 때 사람 약 올리는 말 같잖아요. 특히 요새는 노력해도 금수저 못 따라간다,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또 요 근래에는 비트코인이 완전 미쳐 날뛰니까 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더 와닿으면서도 뭔가 약 오르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기분 나쁘면 뭐합니까? 세상이 운칠기삼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그 말이 쓰이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거의 뉴턴의 물리 법칙들처럼 바뀌지 않는 법칙, 즉 불변의 법칙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운칠기삼이라는 표현도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통하는 비율이죠. 우리가 다 같이 다니는 학교, 또 대부분 들어가는 회사, 이런 곳에서 통용되는 비율이 운칠기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벗어나서 연습생이나 아이돌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또 회사를 안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운구기일이라고 합니다. 혹은 인생의 100%는 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내 자식이 회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거죠. 이 울타리 밖은 운구기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른들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운7이든 운 9든 이 법칙상 노력보다 중요한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배알이 꼴릴 수가 있어요. 기분이 나빠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운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영상에서 사람들이 자꾸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쁜 것들이 더해가 아니라 더하니까 예쁜 거라고. 그리고 날씬한 것들이 더해 가 아니라 더하니까 날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게 순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면 운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당연히 기분도 좋아지겠죠. 이거를 기운의 선순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인 거죠. 기분이 좋으면 운이 좋아지고, 운이 좋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는 그거를 기운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기운이 좋아, 저러면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기운의 선순환에 끼어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운이 안 좋았던 여러분들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기분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기운의 악순환 버스에서 내려서 내일 아침에는 기운의 선순환 버스에 올라타시는 겁니다. 어제 내 기분이 역 같았어도 오늘 내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내 기분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어도 오늘 하루 기분이 안 좋으면 오늘 하루는 운이 없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구기일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노력해서 만든 사업 계획서를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사모님이랑 싸우고 나왔어. 아니면 애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대. 아니면 그날 아침에 내가 배탈이 났어. 그러면 그날 일정을 조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른 조직원들이 대신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혹은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하이리스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컨트롤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성공한 사업가, 연예인, 운동선수들은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기분이 좋아지도록 남들보다 더 신경 써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일 중에 25일 동안 기분이 구려도 25일 동안 기분 좋은 팀원들이랑 똑같이 월급 받는 회사원들이랑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호르몬들에 의해서 항우울제를 먹지 않아도 계속 기분이 좋게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자기 암시.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나는 될 놈이다. 나는 어쩌고. 이렇게 짧고 굵은 메시지, 자신만의 강력한 자기 암시 슬로건을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말하거나 중얼거리거나 생각하거나 적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와만사성. 여러분의 기분을 가장 역같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다른 누구도 그렇게까지 최악의 기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최고의 쾌락은 다른 사람한테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절망을 안겨주는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반짝 스타 말고 정말 롱런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세요. 방송 중에 절대 가족에 대해서 희화하지 않고 항상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운동, 자기 암시, 가족 경영 이런 것들로 항상 마인드셋을 해서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생, 회사원이라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어쨌든 운칠 기삼이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은 다르게 나오는 거고요. 똑같이 돈 벌어도 누구는 까먹고 누구는 재테크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어제 내가 기운의 악순환 버스에서 내렸더라도 내일 아침에는 꼭 기운의 선순환 버스에 올라타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그 기분 좋아지는 순환 버스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 예시가 영화 어바웃 타임 후반부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죠. 주인공이 아버지 조언을 받아서 같은 하루를 똑같이 2번 살아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던 하루가 감사하기를 하면서 기분 좋은 하루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시면 기분 좋은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벌써 13만 명 모여주신 우리 설탕이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5년 전에 냈던 그 책을 별다른 수정 없이 곧 다시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산 전에 설탕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기분 좋게 다시 만나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연애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모두들 기분 좋게 살바!